그 달리웍스는 이번에 같이 해커톤을 하기로 한 플랫폼인 띵플러스라는 브랜드의 회사 이름이고요. 달리웍스라는 회사가 IoT 플랫폼인 띵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딘이란 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시고 엠베드 클라우드랑 연동하시고 엠베드 클라우드와 띵플러스를 연동해서 띵플러스를 이용해서 띵플러스 포탈을 이용해서 꾸미시든 띵플러스 API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시든 하셔서 해커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엠베드 클라우드와 띵플러스를 연동하는 것과 띵플러스 API를 설명하는 기술 세미나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팀장님들한테 제가 메일을 몇 통 보냈었는데 메일을 보냈던 사람이 저고요. 그것들 중에 먼저 알려드릴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엠베드에서는 LWM2M이라는 스펙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오브젝트 아이디하고 리소스 아이디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런 클라우드에 연동한 것을 다시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조랑 엠베드의 API 구조랑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커스텀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넘버 타입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P 넘버라는 오브젝트 아이디를 만들었고 그것은 20001번, 스트링 타입의 센서는 TP 스트링이라고 해서 20002번, 그리고 GPS 같은 경우에는 TP GPS라고 해서 20003번을 만들었고 리소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타입은 5998번, 오브젝트는 5999번. 실제로 오브젝트라고 해서 오브젝트로 엠베드 클라우드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올리고 엠베드 클라우드는 그걸 스트링으로 받지만 달리웍스에서는 리소스 아이디를 보고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센서들을 쓰실 건지를 조사했고 그 센서들을 매핑을 해보니 이렇게 매핑이 될 것 같아요. 주신 분들은 저한테 센서 리스트를 주신 분들은 센서들의 오브젝트 아이디하고 리소스 아이디를 이렇게 매핑하셔서 만약에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3330-5700이라는 아이디를 쓰시고 그걸 쓰셔서 연동하시면 띵플러스에서는 디스턴스라는 센서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될 거고 혹시 저희에게 센서 리스트를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넘버 센서나 스트링 센서를 이용하시면은 연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장님들은 다 메일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커스텀 아이디를 만든 이유는 GPS 같은 경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냥 LWM2M에 있는 넘버 타입을 가지고 올리시면 넘버 2개를 올리셔서 그걸 가져가셔서 만들면 되는데 앱을 안 만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차피 지도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때문에 저희가 커스텀 아이디를 만들게 됐고 그럴 경우는 20003번에 5999번을 쓰셔서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랭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올려주시면 GPS 값을 띵플러스에서 인식을 하고 맵에서 마커를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GPS 쓰시는 제가 알기로는 두 팀이 있었거든요. 그 두 팀은 이걸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던 리스트들 중에 없는 센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올리시는 데이터 값이 넘버 값이면 TP 넘버, 스트링 값이면 TP 스트링으로 쓰시면
이상 없이 띵플러스와 연동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띵플러스 엠베드 클라우드와 띵플러스를 연동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술 세미나의 시간을 통해서 다들 엠베드 클라우드와 연동은 다들 하셨죠. 기본적으로 1개 이상은 센서를 붙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달은 받았거든요. 혹시 못 붙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지금 하는 거에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잘 보셔서 나중에 연동하시고 난 다음에 지하는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진 않고요.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하면 연동은 되게 쉽게 되니까 그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앱을 만드시는 팀 있으십니까? 앱을 만드시는 팀들은 좀 이따가 제가 끝난 후에 API 강의를 세미나를 할 거거든요. 그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어서 손 드신 건가요? 네. 앞에 제가 보여드린 파워포인트 부분이요. 그건 팀장들한테 메일을 한번 다 드렸습니다. 네. 혹시 뭐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면 되고요. 네. 먼저 엠베드 클라우드에 본인들 가지고 계신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접속 한번 해주십시오. 띵플러스하고 연동하기 위해서는 딱 2가지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디바이스 아이디하고 API 키입니다. API 키는 한번 만들면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잘 카피해서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뭐 까먹었으면 그냥 API 키를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띵플러스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메일을 팀장님들한테 보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팀 수만큼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안 만들어진 팀 있으시면 지금 먼저 만드시겠습니까? sandbox.thinkplus.net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제가 로그아웃을 할게요. 그러면은 계정이 보일 겁니다. 해커톤 샌드박스 thinkplus.net으로 가시면 뭐 회원가입 버튼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이걸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먼저 이메일을 인증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회원가입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하기를 사이트 관리자로 등록이 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정책상 사이트 관리자가 되어야 게이트웨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트 관리자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해상도를 키우고 저거까지는 안 켜지네요. URL은 hackathon.sandbox.thinkplus.net 까지만 치시면 로그인 창 보일 거고 그 밑에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올 수 있습니다. hackathon.sandbox.thinkplus.net 맨 앞에 있는 것을 저희는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서비스 코드
그리고 띵플러스 단넷이 저희 그 상용 서버인데 지금 샌드박스는 그 개발자용 파트너 사용 개발자용 그 서버이고요. 팀에서 여러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4분 등록된 것 같고요. 네? 어떤 강의 내용?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드린 적이 없어요. 회원가입 해달라고는 제가 금요일날 메일 드렸었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가입하신 것 같아서 로그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엠베드 화면에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요. API 키하고 디바이스 아이디 2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먼저 디바이스가 잘 연동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고 온 상태고, 리소스를 보시면 뭐 습도 센서라든가 압력이라든가 GPS, 뭐 온도 센서, 조도, 뭐 LED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 놓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연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혹시나 제가 빨리 가거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띵플러스에서 설정을 누르시면 게이트웨이 관리가 있고요. 게이트웨이 관리는 게이트웨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게이트웨이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먼저 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저는 먼저 삭제부터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게이트웨이 모델 중에 메뉴에 있는 엠베드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띵플러스는 직접적으로 게이트웨이가 띵플러스에 붙는 다이렉트 커넥팅 방식이 있고, 엠베드와 로라 같이 API를 통해서 연동하는 그 인다이렉트 커넥팅 방식이 있는데,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는 엠베드에 붙지만 제가 API를 통해서 값을 얻어오는 인다이렉트 커넥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센서들이 정확히 어떤 게 다 붙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API를 통해서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이제 디스커버러블 모델이다, 인디스커버러블 모델이다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센서를 찾아서 등록한다, 센서를 찾지 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센서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따가 등록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등록하고 싶은 센서를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아이디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디바이스 아이디를 카피하세요.
디바이스 아이디는 리얼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ARM 엠베드 API 키를 넣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은 그걸 넣으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거나 잃어버리신 분은 저처럼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삭제가 안 돼요. 삭제하고 API 키를 만듭니다. 디벨로퍼 그룹으로 키를 생성합니다. 한번 만든 키는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카피하시고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 디바이스라고 엠베드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끊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네, 디바이스를 빼놨으면은 디액티브 된 상태거든요. 예, 연결해 놔야 됩니다. 붙이시기 전에 꼭 연동을 네트워크 다 연동시켜 놓으시고 하셔야 연동이 됩니다. 게이트웨이 아이디는 엠베드 클라우드에서 보이는 디바이스 아이디입니다. 디바이스를 반드시 엠베드 클라우드와 연결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소스에 센서들이 보여야 합니다. 예. 아닙니다. 어제 만드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기억이 안 날 경우, 네, 네, 어제 API 키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키는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걸 안 만들었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지금 API 키를 만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API 키를 다시 만들 이유는 없어요. 한번 만드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게이트웨이 이름은 편한 이름으로 아무 이름이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전송주기인데요. 보통 예. 네. 잘 안 들립니다. API 키를 어제 만드신 것을 저장을 따로 안 하셨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장 안 하셨으면 다시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세미나 끝난 후에 제가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됐으면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전송주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송주기는 게이트웨이가 서버 쪽으로 얼마 주기로 데이터를 보내겠느냐는 그러한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이렉트 커넥션일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엠베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센서 값이 올라올 때마다 엠베드 클라우드의 값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값은 띵플러스 쪽으로 계속 값을 보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보내준 값을 계속 띵플러스는 가지고 있다가 이 설정한 전송 주기마다 값을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분 정도 이상씩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송 주기라는 것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요하지 않을 때, 온도 같은 거나 습도 같은 것들은 자주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시간성이 필요 없는데 굳이 계속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그 트래픽만 유발하게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보내주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르게 보내고 싶으면 이벤트 센서라고 해서 스위치 같은 것처럼 버터링 같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즉발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다른 센서 모델을 정해서 그걸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전송주기는 시리즈 센서의 경우에 뭐 TP 넘버나 TP 스트링이나 뭐 온도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다, 전송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등록 딱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시면 데이터는 안 올라올 겁니다. 1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 그런데 엠베드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1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분보다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는. 디바이스 모델은 엠베드 커넥티드 디바이스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뭐 이것도 설명을 하면 좀 긴데요. 뭐 저희는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센서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디바이스에 따라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번 테코톤을 위해서는 엠베드 커넥티드 디바이스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센서들은 이런 것들이고 개수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잠시만요. 이 리스트들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그거와 같고요. 좀 더 다른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더스트, 먼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붙일 수 있다. 동종의 센서를 2개 붙일 수 있다. 일렉트릭 에너지 센서를 2개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0번, 1번 이런 거는 엠베드 클라우드에 가시면 엠베드 클라우드 리소스 중에 가운데가 시퀀스거든요. 이 시퀀스 번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템퍼레처 같은 경우 0번과 1번을 다 가지고 있고 전 2개를 등록한 경우고 압력 센서 같은 경우는 0번 하나만 등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한 센서 뭐 넘버 같은 거는 4개 온오프 센서 4개 여러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보통의 센서들은 2개씩 그리고 제너럴한 센서들은 4개씩 뭐 이렇게 구조를 현재는 만들어 놨고 그냥 온리 해커톤을 위해서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디스커버러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추가할 모델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센서가 센서 목록상에 전부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없애주시고 내가 등록할 센서들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아까 봤던 것처럼 저는 습도가 2개 있었고, 파워 스위치 하나 있었고, 압력이 있었고, 온도가 2개 있었고, GPS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제 디바이스의 이름을 안 넣네요. 디바이스 이름도 게이트웨이 이름처럼 아무 이름이나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밑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연동은 끝났습니다. 이걸 누르시기 전에 반드시 그 엠베드 클라우드의 리소스가 다 올라왔는지는 확인하시고 누르셔야지 실제로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거 연결을 안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을 등록을 해도 등록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엠베드 API도 러닝 스펙이고요. 저희도 지금 POC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원하는 상태로는 지금 되지 않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그 API로 연동을 해야지 맞는데, 서브스크립션을 해버리면 디바이스를 전원을 제거하는 순간 ARM 엠베드에서는 다 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프리 서브스크립션이라는 API를 사용해서 등록을 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뺐다 꼈다 해도 계속 연동돼서 연동은 된 상태로 보이긴 하는데, 그거의 단점은 혹시나 센서를 추가하거나 센서를 삭제할 때 제대로 동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API를 새로 받으셔서 새로 등록하시면 정상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센서 추가 삭제가 잘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센서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공이 나오고, 보통 디스커버러블 모델이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 성공이라고 나와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센서 목록에 가보시면 테스트 코드인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제대로 붙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웨이 2개, 센서 20개, 규칙 5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0개, 규칙 5개입니다. 그래서 그 셀렉트 박스를 풀어가지고 원하는 것만 등록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메일 하나 받았는데 빌링 하나 걸린 게 있으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분 정도 후가 지나야 데이터들은 확인이 가능할 건데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실제로 안 해도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 센서가 실제로 살아있다 라는 뜻이고, 빨간색으로 있는 경우에는 에러 혹은 오프를 의미하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이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오딘이라는 장비가 살아있다. 빨간색은 오프나 에러를 의미합니다. 이 센서 목록이라는 부분은 리프레시를 해줘야지만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실시간을 원하시면 대시보드에서 위젯을 만들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케이션은 값이 올라왔는데 위경도 값이 보이고요. 실제로는 얘는 위젯을 누르시면 지도에서 마커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 데이터들 때문에 이게 랜덤하게 저희가 그 숫자를 좌표를 찍어놨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고요. 시작점과 끝점일 겁니다. 제가 아까 그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아이디가 같은 걸로 키만 바꿔서 등록했기 때문에 값은 계속
그 값을 유지하고 있어서 동일하게 보이고, 탭을 보시면 값들이 이전 데이터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어제 붙였을 거니까 일 데이터 다 보실 수 있고요. 이거 하면은 CSV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대시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같은 와이파이 쓰고 계신가요? 서울 IoT? 굉장히 느리네요. 뭐 센서 위젯, 액추에이터 위젯, 게이트웨이 위젯, 뭐 이런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위젯들을 선택을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이트웨이 선택하시고 보고 싶은 값, 저희가 그 오딘용 샘플은 없고요. 지금 상황은 그 엠베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하는 건 당연히 예제 코드가 많이 있는데, 엠베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예. 사실은 뭐 엠베드 쪽 그 프로그램하는 부분은 저희 쪽 영역이 아니어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뭐 어떤 값이 잘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값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마 센서 목록에도 값이 없을 겁니다. 이 상태라면. 네, 값이 없어서 값이 안 바뀌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회사에 있는 그 장비에서도 값이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누굴 드리겠습니까? 온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템퍼레처 1. 네, 이렇게 값이 바뀌면 올라오게 되고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도록 보기 위한 것이 대시보드라는 거고, 그것을 꾸밀 수 있는 이 하나하나 단위를 저희는 위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라인 차트 같은 거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라인 차트를 통해서 그 온도값의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실제로는 룰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액션을 해주는 것, IoT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 버섯 재배 농가에서 특정 온도가 되면은 버섯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럴 때는 물을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추는 어떠한 그 팬을 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구현할 때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제품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갈 때 색깔이 안 맞는 게 센서에 디텍팅 되면은 걔를 걸러주고 걔를 DB에 쌓아놓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규칙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그 해커톤에서도 결국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규칙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규칙은 저희가 UI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 멀티 컨디션을 제공하고 있고 API로 제공하고 있는 건 멀티 컨디션에 멀티 액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단 API 설명하실 때 혹은 따로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연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아마 번호만 바꾸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걔가 어떤 센서 타입인지 정확히는 봐야겠지만 그냥 넘버 센서로 가능하다 혹은 스트링 센서 가능하다면 그걸로만 바꾸면 바로 연동될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만약에 이제 해커톤의 마지막 종착역의 모습이 이제 클라이언트 상에 그러니까 띵플러스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UI 상으로 좀 더 넘버 센서 그냥 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가 좀 그렇다 싶으면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띵플러스에도 필요한 센서라면 만들어질 수는 있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냥 넘버 센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건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잠깐 더 질문이 없으시면 거긴 제가 이따 따로 한번 갈게요. 예, 그리고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2시 정도까지 잠깐 쉬었다가 API 관련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